현재 안내드리는 내용은 최종 확정안은 아니지만 전형의 전반적인 방향과 주요 내용에는 큰 변경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금일은 안내 형태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확정 요강은 관련 절차 완료 즉시 본교 누리집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충남외고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전형은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과정과 그에 따른 성장 및 결과, 그리고 인성 요소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창의성과 잠재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영어 및 제2외국어 활용 능력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교과 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 면접 등 교과 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한 전형 요소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입은 전형 시기에 따라 전기와 후기로 나뉘는데요. 전기는 특성화고와 예술계열, 체육계열, 그리고 과학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기에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그리고 일반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교육감 전형의 고등학교에만 동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 지원에 대해 교육감 전형 지역 학군과 학교장 전형 지역 학군으로 구분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 전형 지역 학군, 즉 평준화 지역인 천안, 아산, 세종, 광주 지역 학생들은 본인 지역 학군의 일반고에 동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지망에 충남외고를 쓰고 이지망부터 본인 지역 학군의 일반고에 동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지망에 쓴 충남외고에 합격하면 이지망부터 쓴 일반고 배정은 해당 사항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일지망에서 불합격하면 이지망부터 차례로 내려가면서 어느 지망에선가 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지망으로 지원하고 싶은 학교의 경우 이 학교를 일지망으로 지원하는 학생들로 이미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지망의 학교를 이지망에서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꼭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선택지는 일지망에 충남외고를 쓰고 이지망부터 배정 신청을 하고 있지 않다가 불합격했을 경우에 모집정원 미충원 학교 추가 모집에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역 일반고 배정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기 드문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 아산, 세종, 광주 등과 같이 교육감 전형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비평준화 지역은 일지망에 충남외고를 선택하여 지원하신 경우 본인 지역 일반고에는 동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일지망에 충남외고를 썼을 경우 이지망부터는 천안 소재의 일반고에 동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지망에 쓴 충남외고에 합격하면 이지망부터 쓴 천안 소재 일반고 배정은 해당 사항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일지망에서 불합격하면 이지망부터 차례로 내려가면서 어느 지망에선가 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안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해야 한다는 심리적 그리고 환경적 부담 역시 고려해야 하며 일단 배정을 받으면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경우 보다 신중하고 깊이 있는 고민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선택지는 일지망으로 충남외고를 선택한 후에 동시 지원을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충남외고에 불합격했을 경우에는 모집정원, 미충원 학교 추가 모집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시지원 제도 속에서 선택 문제는 충남외고 지원 과정에서 큰 고민 지점 중 하나라는 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그 선택이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배정 후에 취소가 불가능하고 미충원 학교의 추가 모집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여러 조건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결과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향한 확고한 의지와 합리적인 판단이 함께한다면 그 선택은 반드시 값진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모집 방법, 모집 지역, 지원 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교는 학과별 모집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어과, 중국어과, 일본어과, 베트남어과 중 한 개 학과를 선택하여 지원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 전형, 사회통합 전형, 국가유공자 전형, 특례입학 전형 중 하나의 전형만 선택 가능하며 학과 및 전형 간 중복 지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원은 온라인 원서 접수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며 원서 접수 완료 후에는 학과나 전형 변경이 절대 불가능하므로 지원 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과는 충남과 외고가 소재하지 않는 광역시도 학생들을 모집 대상으로 합니다. 베트남어과는 베트남어과가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 소재 광역시도를 제외한 어느 지역 학생이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은 제일 오른쪽 박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학년도 18기 신입생 지역별 지원 인원을 나타내는 원형 그래프를 보고 계십니다. 올해 입학한 18기 신입생의 경우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동시 지원의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천안, 아산에 이어 16%에 달하는 많은 비평준화 학생들이 소신 지원하여 합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세종시가 13명, 기타 타시도 해외 중학교 졸업자까지 합해서 6명으로 작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집 학과와 인원입니다. 영어과 3학급, 중국어과 2학급, 일본어과, 베트남어과 각각 한 학급으로 총 7개 학급이며 학급당 20명씩 140명을 정원 내 인원으로 선발합니다. 정원 내 인원 140명에는 일반 전형 108명, 베트남어과에만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 전형 4명, 학과별 정원의 20%인 사회통합 전형 2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학과별 정원의 20%인 사회통합 전형 선발에 있어 지원자가 모집 정원에서 미달하는 경우에 지원 미달 인원의 50%까지 일반 전형으로 충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집 정원이 10명인데 지원자가 8명일 경우에 지원 미달 인원인 2명의 50%에 해당하는 1명은 일반 전형으로 충원이 가능합니다. 정원의 모집으로는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학과별 1명씩 총 4명, 특례 입학 대상자 전형 학과별 1명씩 총 4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통합 전형입니다. 사회통합 전형은 기회균등 전형과 사회다양성 전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회균등 전형은 공통지원 자격을 충족하고 화면 왼쪽에 6가지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기회균등 전형은 사회통합 전형 인원의 50% 우선 선발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다양성 전형은 공통지원 자격을 충족하고 오른쪽 17가지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다양성 전형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다자녀 가정 자녀였습니다.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자녀로 첫째 자녀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점은 17개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소득 8분의 2 이하 가정에 해당되어야만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소득 8분의, 즉 기준중위 소득 160% 이하 가정의 자녀로 가구원수에 따른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이 일정액 이하인 가구의 학생이 해당되겠습니다. 가구원수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모든 가족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사회통합 전형은 지원 유형별로 추가 제출 서류들이 있습니다. 사회통합 전형 지원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서류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로만 듣고 자격 여부를 판단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 해당 제출 서류 발급이 가능한지 등의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해 보시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에 나눠드린 브로셔 뒤 표지에 있는 전화번호 041-538-4015로 문의 주시면 개인별로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2026학년도 소득 8분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를 보고 계십니다. 가구원수와 소득원의 건강보험료를 잘 합산하셔서 이 표에 적힌 금액 이하로 납부하고 계시면 소득 8분위 이하 가정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산정 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원하는 학생의 부모와 이촌 이내의 미혼 형제 자매의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을 모두 반영하고 조부모는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더라도 가구원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실 때는 가족 내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부가 설명을 꼭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 누리집의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이 Q&A 형식으로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과 특례입학 대상자 전형은 학과별 한 명씩 선발하고 있는데요. 정원외로 선발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은 교육지원 대상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작년에 딱 한 명 지원했습니다. 자격이 되면 지원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특례입학 전형은 2단계 면접 전형만 실시합니다. 단 면접 점수가 일반 전형 지원자 중 최하의 면접 점수보다 낮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지원자는 1단계와 2단계 전형을 치르게 됩니다. 1단계는 영어 내신과 출결, 2단계는 면접으로 1단계 점수 160점 만점에 면접 40점 만점을 더하여 200점 만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1단계 영어 내신 산출 방법입니다. 2학년 1, 2학기, 3학년 1, 2학기, 총 4학기의 영어 성취도만 내신 산출 자료에 반영합니다. 원점수, 표준 편차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취도가 A일 경우에 환산점이 40점으로 총 4개 학기 모두 A인 학생은 1단계 점수 160점이 됩니다. 이렇게 1단계 160점 만점에서 미인정 출결이 있으면 감점이 듭니다. 미인정 결석은 마이너스 1점,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는 모든 학년을 합하여 3회를 1일로 환산합니다. 질병 및 기타 결석은 감점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1단계 동점자 처리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에서 모집 정원의 1.5배수를 선발하여 2단계 면접을 실시합니다. 만약 1.5배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3학년 2학기 국어, 3학년 2학기 사회, 3학년 1학기 국어, 3학년 1학기 사회 순으로 국어와 사회 교과의 성취도 수준을 비교하여 면접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국어와 사회 성취도가 다소 낮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입시 결과를 보면 2024학년도에만 영어과에서 1.5배수를 소폭 초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5배수를 넘지 않았습니다. 1단계 선발에서 1.5배수를 초과하지 않으면 국어, 사회 성적은 반영되지 않으며 영어 내신 성적이 주요 평가 요소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아직 3학년 2학기가 남아있고 동점자 처리 시 3학년 2학기 국어 사회 성적부터 역순으로 비교해 내려가기 때문에 영어 성적뿐만 아니라 국어와 사회 교과의 성취도도 함께 관리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단계를 통과하고 나면 2단계 면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면접은 자기주도 학습 영역 32점, 인성 영역 8점으로 총 40점 만점입니다. 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면접관 3인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문제를 출제하여 질문합니다. 자기소개서 항목별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자기소개서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학생들이 많지만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면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글 솜씨가 아니라 각 항목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입니다. 학생답고 솔직하게 그리고 자신의 역량이 잘 드러나게 작성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면접 전형 안내입니다. 작년까지는 통상 공통문제 1개에서 2개, 개별 문항 2개에서 3개를 부여했는데요. 올해 면접 전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세부 내용은 관련 협의를 거쳐서 8월 이후 공개되는 모집 요강에 따라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면접은 약 6분간 진행되며 공통문항과 개별문항으로 구성됩니다. 공통문항은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하게 출제되며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이루어집니다. 개별문항은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자별로 출제됩니다.
면접의 형식과 진행 방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충남외고 공식 유튜브 채널과 학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충남외고 자기소개서 면접으로 검색하셔서 작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026학년도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대비한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대해서는 하반기 입학 설명회 때 코너를 마련하여 자세히 소개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영어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합격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2022년부터 2025학년도 평균 합격 점수는 화면과 같습니다. 올해 1학년 신입생의 경우 영어과 일반 전형은 평균 점수가 160점으로 2학년, 3학년 영어 성취도가 모두 A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과 일반 전형과 내객과 사회통합의 점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 A가 아닌 학생도 합격을 하였습니다. 영어 성취도가 B가 있는 경우 최근 4년의 입결 평균 점수를 공개하고 있으니까 추이를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또 원서 접수 마감 2시간 전까지 경쟁률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과 선택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4년 동안 2024년도는 대체적으로 평균 점수가 높았지만 나머지 학년도는 그렇지 않았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해 지원 학생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전형별 평균 점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평균 점수라는 것은 한두 명의 점수로도 변동이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하셔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쟁률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올해 신입생의 경우 영어과 1.39대 1, 중국어과 0.97대 1, 일본어과 1.25대 1, 베트남어과 0.6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영어과 사회통합 전형의 경우에 일반 전형보다 경쟁률은 높았지만 합격자의 영어 평균 점수는 오히려 낮았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영어 내신 점수와 마찬가지로 경쟁률 또한 해마다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단순한 수치에 지나치게 집중하시기보다는 본인의 목표와 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소신 있게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외고라서 혹시 교육비가 비싸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본교는 공립학교로서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이 없습니다. 다만 기숙사생은 기숙사비와 급식비를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화면과 같습니다. 지원 희망자들의 관심학과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았는데요. 사전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데이터로 관심학과 비율을 계산해 본 결과 영어과가 68%, 중국어과 12, 일본어과 15, 베트남어과가 8%의 비율을 각각 보였습니다. 제가 여러 중학교를 방문해서 입학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어과, 일본어과, 베트남어과에 대해서 막연한 편견을 가진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영어에 흥미가 있어서 영어과를 희망하는 학생도 있지만 상당수는 다른 언어에 대한 정보 부족 그리고 두려움으로 영어과를 선택하려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교에서는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는 기초 발음부터 차근차근 배우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언어에 대한 부담을 절대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영어과 학생들은 제2전공어로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중 하나를 배우게 되고 중국어과 일본어과 베트남어과 학생들은 제2전공어로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즉 제1전공어와 제2전공어의 차이는 수업 실수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실제 학습 경험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익숙함이나 두려움 때문에 영어과를 선택하기보다는 아시아 언어 학과를 제1전공어로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올바른 정보와 진로 방향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보다 넓은 시야에서 자신에게 맞는 학과를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면접에서 외국어로 질문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서는 교과 지식을 묻는 형태의 외국어 면접, 그리고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제2외국어 활용 능력에 대한 질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어 수업 비중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본교에서는 제1, 제2 전공어 수업의 절반 이상을 원어로 진행하고 있으며 많게는 10명, 때로는 그 이하의 소규모 그룹을 대상으로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교사가 함께 수업을 이끄는 코티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수업 구조 덕분에 학생들은 원어 수업에 대한 부담 없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며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에 대한 기초 지식 없이 해당 학과에 지원해도 되는지를 많이 질문하셨습니다. 대다수가 처음 배운 학생들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업은 기초 발음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므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있으시다면 입학 전 방학을 활용하여서 기초적인 내용을 미리 익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과목은 단순히 회화 능력만 뛰어나다고 해서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모든 영역을 균형 있게 평가하기 때문에 특정 학생이 회화를 잘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언어 능력을 골고루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외고가 좋은 학교라는 3가지 근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졸업생들은 대학에 진학한 후에 충남외고의 진가를 더 깊이 느낀다고 합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 때문에 대학 생활이 익숙하게 느껴졌으며 3년간의 학교 생활이 예비 대학과 같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 가정에서 자녀를 2명 이상 충남 외고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학교에 대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첫째를 보내보니 눈에 띄게 성장했고 그래서 둘째도 자연스럽게 보내게 되었다라는 학부모님의 이야기가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세 번째로 본교에 근무했던 교원이 본인의 자녀를 충남외고에 입학시킨 사례를 제가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이는 학교에 대한 신뢰와 교육적 가치가 입증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천 이유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공통된 선택의 기준은 학생의 성장이었습니다. 단순한 성과보다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를 중시하는 학생과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선택하는 학교, 그것이 바로 충남외고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학교 전반에 대한 정보와 입학 전형의 세부 사항까지 모두 안내해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는 본교 누리집 입학 안내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준비와 관련된 자료는 본교 유튜브 채널에서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스쿨 플랫폼을 통해 본교의 전반적인 구조와 시설을 가상으로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 대한 최종 요강은 오는 9월경 본교 누리집 및 이곳 메타스쿨에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학년도 충남외고 신입생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